금방 끝나고 나올 거야. 우민아 MC 잡아줘. 이제 방송 시작했어. 시작했대. 하마 방송 시작했대. 끝나고 전화할게. 아, 마음에 안 들어. 방송 시작했어. 갑작스럽게. 너무 늦었어 이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DRBS 청소년 방송 앵커 이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좀 방송이 늦어졌죠. 저희 행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청소년들 영상 회의가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오늘은 저희 PD 역할을 해주시는 남태준 대표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정말 청소년 방송을 구성을 하고 있던 도중에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는 방법을 잘 해놓고서 못한 적을 꺼버려가지고 지금 다시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방송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할 수 있기 위해 공유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삼켰나요? 빵을 먹고 있어서. 네, 빵을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을 벌고 있었는데 멘트가 점점 안 좋아지네요. 죄송해요. 감 떨어져서 그래요. 한 달만 해가지고. 잠시만요. 공유하고 소리 잘 나오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빵을 먹고 있어서. 네, 빵을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을 벌고 있었는데 멘트가 점점 안 좋아지네요. 소리가 엄청 크다. 네, 그대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까 볼륨을 굉장히 많이 낮췄는데 또 목소리가 굉장히 깨져서 저는 좀 더 멀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좀 더 작게 나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순서를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평소에 기사 뉴스를 방송을 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앵커가 변경되셔도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제가 저쪽 자리에서 굉장히 자주 뵌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쪽 자리에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고정 게스트 아니냐 그러면서 장난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고정 앵커가 되었어요. 우나요, 혹시? 우는 거 아니죠? 제가 기자단 대표기도 해서, 그 기자단에서 기사를 쓰면 제일 잘 알기도 해서 이 자리에 앵커로 앉아 있고요. 그 방송국에서 코너명들 다 정했는데, 이번 코너명은 뭐죠? 기사식당입니다. 기사식당. 기사식당이 뭐예요? 저는 처음에 기사식당이라 그래서 그 택시 기사님들이 식당 가서 밥 먹는데 거기를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이 기사가 그 기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기사죠?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기사들 있잖아요. 아,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군요. 우리가 그래서 원래는 뭐 나비넥타이도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뒤떨어질까봐 아직은 좀 참고 있으니까 더 다듬어진 코너에 한번 기대해주세요. 나비넥타이. 네, 오늘은 기자님들이 두 분을 모셔봤어요. 항상 저희가 기자님들 섭외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기자님들이 너무 바빠요. 그런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신 기자님들 소개 먼저 하기 전에 어떤 기사를 말씀드릴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충 없는 보충 수업에 관한 기사를 쓴 김태빈 청소년 기자인데요. 보충 없는 보충 수업 제목 어때요? 뭔가 보충 수업에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보충 수업은 좀 나머지 공부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보충 수업에서 나오는 진도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제가 접했거든요. 맞아요. 말이 되나요?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보충 수업 안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 문제 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식. 김태빈 청소년 기자가 한번 취재해봤다고 하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고에서 2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2학년 윤은서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원래 화면이 앞에 있는데 화면이 앞에 없어서 지금 굉장히 라이브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잘 불구하고 잘 대답을 해주실 기자님들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옆에 계신 기자님은 또 어떤 기사를 썼다고 하죠, 소연님? 학생 인권에 가려진 교권 침해, 인식 높여야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을 했다고 해요. 학생 인권에 가려진 교권 침해. 네. 교권 침해.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질문을 통해서 좀 기사의 내용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김태빈 청소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듣기 위해서 친구들과 수업 진도를 잘 맞춰가면서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 배운 페이지를 피라고 하셨는데 네. 제 옆에 있는 친구와 페이지가 다르기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보충 시간에 배운 거라고 해서 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본 페이지 펴봐요. 펴봐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원래 이 보충 수업이라는 게 일반 교과 과목의 학습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보충을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수업인데 이게 정의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의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목적에 맞게 보충 수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혹시 시청자분들 제 목소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들리는지 한 번만 체크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설문조사 결과는 이게 68명이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고 자신의 선택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보충에 참여했다는 학생이 47%이고 이게 또 네, 자료가 있으니까 좀 보면서 하면 좋겠네요. 자료를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네, 이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읽으면 되지. 네, 카메라에. 가까워요. 응? 그렇게 가까워요, 카메라가. 이 자료를 네네네. 네 이랬대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발 질문에 당황하셨나봐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첫 단독 기사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첫 단독 기사예요. 그러면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첫 단독 기사라고 해서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모르는 부분도 많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작성을 하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도움도 주시고 재밌게 잘 썼고 이번 기사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기사에 또 접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 아주 좋은데, 목에 걸고 있는 것도 한번 이렇게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예쁜 것 같던데? 기자증. 이렇게 보여주면 되거든요. 제 기자증입니다. 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있으면 방송국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을 보시고 이거 들고 있으면 출입을 어느 곳이나 할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런 소문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기사로 넘어갈게요. 학생 인권에 가려진 교권 침해, 인식 높여야 라는 기사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신 윤서 청소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사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가려진 교사의 교권을 조금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사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교사의 교육 활동 중에 교육 활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교권 침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사례와 직접 인터뷰를 한 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구나. 인터뷰 원래 뭐 인권 침해 뭐 이런 거 인터뷰 하려고 하면 엄청 어렵잖아. 맞아요. 그쵸. 소영님 제가 인권 침해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좀 가려지죠, 이게. 이게 좀 가려진. 맞아요. 가려진 인터뷰였을 텐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선생님들이 인터뷰에 잘 응해주시지 않더라고요. 아 정말요? 어떻게 얘기하시면서? 아니 그냥 아예 거부를 하셨어요. 마음 아팠겠다.
인터뷰하기 되게 어려웠겠네요. 그러면 그거 말고도 취재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화가 있나요? 선생님들이 거부를 하셔서 힘들었는데 친구가 나서서 좀 도와주려고. 친구가 인터뷰 섭외를 같이 나서서 도와줬어요? 네. 그렇구나. 제 핸드폰이 또 멈춰서요. 좀 페이스북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페이스북 안 깔아놔서. 누가 페이스북 있는 사람 저 하나만. 제 핸드폰이 그렇게 방송하는 날짜만 알고 페이스북이 방송하는 날짜를 멈춰요. 댓글을 읽어야 하는데 제 역할이 그거밖에 없는데 항상 멈추더라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친구가 도와주고 친구도 같이 인터뷰에 응한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권 침해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거야. 청소년들이 뭐 선생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도 근데 그게 교권 침해이거나 수업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였죠. 네. 그 예를 들면은 어떤 청소년 선생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게 교권 침해라고 벌점을 받은 거야. 근데 교권 침해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벌점을 받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기자님은? 벌점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려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것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이게 교권 침해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맞아. 그것도 더 좀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맞아요. 정말로 인식을 높인다는 말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뭐 교육적인 차원은 뿐만 아니고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관심을 가지는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뒤에 나오신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뒤에 순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쉽지만 오늘 예쁜 김소연 청소년 기자님께서는 순서가 좀 짧아요.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고정 앵커가 되고 첫 방송이었는데 많이 더듬더라도 이렇게 다음부터는 잘 할 테니까 오늘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기사식당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다른 DYBS 고정 채널들이 많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잠깐 패널하고 앵커 교체를 잠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들어와 주시면 지식용 데리고 와. 네, 패널분들 지금 입장하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등만 보이실 텐데 어마어마한 분들이세요. 일단 화면 저 잡아주시고요. 오늘 새롭게 미남 앵커님이 데뷔한다는 소식을 제가 먼저 스포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뭐 예쁜 민영 PD님과 예쁜 경리 선생님의 진행으로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잘생긴 미남 앵커로 저희가 섭외를 해왔어요. 그럼 시청률 조금 더 확확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섭외를 해봤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꽉 차네요, 꽉 차. 그쵸. 이게 지금 마이크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재수 앵커님하고 저하고 마이크를 하나로 써도 아마 들릴걸요? 들리죠? 조대식 앵커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들리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DYBS에서 전 PD로 활동했었던 조재식입니다. 네. 들리나요? 네, 들리는 걸로 가져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까 교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교권 침해에 관해서 혹시 벌점이나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워낙에 바른 생활을 합니다. 네, 그만하고요. 네, 그래요. 네, 저희 학교는 벌점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 벌점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회원중학교? 되게 좋다. 벌점이 없는 학교. 신선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갑니다. 교권 침해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오늘 우리가 특집 방송도 준비를 했잖아요. 특집 방송에 또 두 분이 팀이세요, 이제. 얼마나 이렇게
짱짱한지 모르겠네요. 이번 특집 방송 뭐 준비 계기나 내용 좀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고 수영님이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스승님. 네네. 오늘 특집은 스승님과 특집인데, 이제, 네, 군산에 좀 좋은 선생님들 네네. 모셔서 같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저쪽 자리에 없는 거죠? 선생님은 저희인 거니까요. 네, 재미없어요. 우울해. 민영이 데리고 와요. 놀러 갔습니다, 한민영 PD님은. 그렇게까지 대놓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해요. 네. 앞으로 안 놀러 가겠죠? 아니요, 놀러 갈걸요? 눈물 나요? 일탈은 필요한 거예요. 네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개그로 진행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오늘 근데 특집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저희 특집 제목은 저기요 선생님입니다. 네, 부르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요 선생님 하면 이제 선생님들 나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한번 그 전에 참 영상 있다고 했죠. 자, 우리 부르기 전에 네네네네. 영상. 네, 제가요,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 좀 눈이 불편하신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님을 맞이해서 저희 학교의 시각장애를 극복하시고 국어 선생님 대신 선생님을 인터뷰해왔습니다. 그렇구나. 패널로 출연을 섭외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실패했죠. 네. 저희가 섭외팀을. 네.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가실까요? 선생님의 어떤 가치나 철학, 청소년을 만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터뷰 영상인데 한번 전환하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동영상 아무나 한번 눌러주세요. 거기서. 안 나가요. 눈이 좀 불편하신데 학교 생활이나 수업 중 불편하신 점 불편하다기보다는 애들한테 미안한 게 애들을 잘 못 알아보는 게 목소리 비슷한 애들도 있고 1학년만 이거든 3학년도 있고 2달이 지났는데 애들 못 알아보는 게 좀 미안하고 그리고 애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식별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실시간은 안 되고 쉬는 시간에 가서 읽어봐야 되니까 피드백이 안 되는 게 미안하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넘어갈 건데 지금 눈이 불편하신 와중에도 굳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원래 눈나빠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은 한겨레나 시사인 같은 신문사나 잡지사에 사회부 기자를 하고 싶었는데 물론 조선일보 같은 기자는 진짜 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었는데 좀 장애를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시험을 쳐서 통과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내가 가장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의 교직 생활 중 목표를 좀 말해주세요. 첫 번째는 지금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마지막으로 애들이 언제라도 찾아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또 없으신가요?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멋지군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네, 여러분 영상 다들 잘 보셨나요? 애들에게 일단 고맙다는 이야기. 애들이 저를 좋아해 주니까 저도 더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제 제자가 되어주는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 될 수 있게 되어서 애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또 꼭지.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그 남자편이 없는 티가 이렇게 나요.
그리고 화면을 원래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좀 어렵네요. 그래서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영상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그대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베일이 쌓여있으니까 우리가 부르면 나오시는 그런 컨셉이죠, 지금. 네네네. 그러면 저기요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둘, 셋. 셋. 저기요, 선생님! 네. 네, 다들. 안녕하세요. 다들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분들만 나온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 먼저 하면 될까요? 네. 네네.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마이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진로 지원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혁 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남중학교에서 지금 교육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남궁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야도 초등학교에서 복식 해수 강사를 하고 있는 장윤상입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우선, 다들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잖아요. 그쵸? 본인이 생각하는 인기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기 있는 분들만 그 수수문해가지고 섭외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특히 준혁쌤이 어떤 컨셉이라고 했죠? 우리가 준혁쌤을 어떻게 컨셉을 했더라? 준혁쌤은 달걀달걀하게 스타일리스트죠. 굉장히 슬픕니다. 저 바지 색깔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또 어떻게 일어나? 네, 이런 거. 네, 바지 색깔 한 번 잡았어요. 네. 이런 거. 네, 이런. 네. 인기 포인트.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나의 인기 포인트는 뭘까? 이건 뭘까요? 저 얘기하고 싶은데 나중에 물어봐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네. 차례인가요? 네. 제 마이크 좀 더 가까이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뭐 아까도 뭐 옷이 뭐 잘 입는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셨긴 했는데 오늘 지금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을 저를 보면은 저게? 일단은 왜 자신감 없죠? 달걀하게 스케일이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뭐 옷을 잘 입고 뭐가 멋있고 잘생긴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확실히 인기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짧게 해주세요. 네. 되게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좋게 봐주고 그런 뭐 저의 모습을 좋게 봐주는 청소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더 있을까요? 잘못 소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좀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컨셉 안 주셔서. 제가 항상 교회를 가든 어디 뭐 축제 행사를 가든 청소년 의회를 가든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디 땡땡 중학교를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다니니? 그래서 선생님 남궁 선생님 알아? 이러면은 어머 그래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기 포인트 뭐죠? 저한테 갑자기 막 잘하고 그러던데 애들이. 미모?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네, 좋아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보나요? 원래 날씬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화면이 보니까 얼굴에 호빵이 하나 있는. 네. 그런 훌륭하신 분들 많으신데, 오늘 그냥 어쨌든 나오게 된 이유는, 매일 아들들한테 아니면 우리 만나는 친구들한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빼지 말고 항상 뭐든지 경험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교육이 앞뒤가 안 맞는 교육이라 일단 나가고 보자고 나왔습니다. 인기는 이제 한물 간지 오래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기라고 찾아본다면 친데레? 겉으로 이제 막 강해 보이고 와일드한데 또 굉장히 솜털처럼 이렇게 솜사탕처럼 따사롭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은 좀 뻔뻔하고 웃기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뻔뻔하고 솜사탕 같은 부드러움, 솜사탕 좋습니다.
근데 댓글이 갑자기 폭주하고 있어요. 댓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볼륨을 줄여주세요.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맨 처음이 조재식님이 선생님 마이크 좀 떼요 이런 거. 그리고 남고생님 인사해 주셨고 이비시아 청소년이 소연 언니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더니 좀 그렇네요. 김유현님이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김지연 선생님이 소리 체크해 주시고 멋진 은숙쌤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서수아 선생님이 또 은숙쌤 이렇게 은숙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은숙쌤 팬클럽을 소집을 하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지금 문경희 선생님께서 달그락 화이팅입니다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해요.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양대현 선생님께서 남고우 선생님 반가워요. 아유 너무 독점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학생 제자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뭐 이렇게 댓글 안 달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아직 한참 배워야겠고 막 그러네요. 지금 제가 한참 안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네, 한참 모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옆에 장윤선 선생님, 제가 장윤선 선생님 관련된 일화도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 선생님도 이름을 팔고 다니거든요. 어디서 중학생이다. 아니다, 고등학생. 그치,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우리 청소년 기자 활동 열심히 하자, 막 이렇게 하다가, 장윤선 선생님의 이름이 적힌 청소년자치연구소 뭐 방명록 같은 거를 보다가 그 친구가, 저 이 선생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이러니까 본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셨다고 하면서 본인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여기서도 계시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또 갑자기 또 제가 그렇게 급진학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의 기억까지 초등학교 때의 기억을 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이 있을 만큼 장윤선 선생님의 인기 포인트가 무엇이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기와 2기와 3기로. 역시 줄여서 분발하세요. 1기는 젊었을 때니까 네네. 오빠나 삼촌처럼 친구처럼 같이 놀아줘서 좋아했던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처음에 발령 받아가지고는 시험 점수를 조회 시간에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 매월 시험을 볼 때였거든요. 항상 1등 갔었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남들은 이게 반이 3반이면 3등이잖아요. 왜 꼴등이라 그러냐, 우리가는 3등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아침 자서 공부 안 시켰고, 점심시간에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학부모들한테는 그 상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에 맞춰야 되거든요. 네. 얘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아니면 체력 언제 기르냐. 그런 걸 보네요. 그런 식으로 좋다.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2기는 이제 중년이 됐는데 남생들이 숫자가 적어져서 여성들이 많아졌잖아요. 저절로 이게 약간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선생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고 들리는 게 젊었을 때보다 달라요. 아이들이 아파하는 소리가 보이고 그다음에 아파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고민을 하고 그러는지가 이제 보여요. 엄마의 고민도 젊었을 때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랬었는데 왜 고민하는가, 뭘 걱정하는가가 이제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많이 들어주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기가 섭외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제 어떤 게 아파하는지가 보이고 들리신다는 말씀이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저는 안 보이거든요. 아픈지 제가 보기엔 다 괜찮아서 아파요. 네. 힘내세요? 네. 네,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다음 질문은 일단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집중시켜야 하는 직업이신데 아이들을 집중시키시는 선생님들만의 필살기가 있나요? 필살기. 자치활동을 하든 교육복지 활동을 하든 교과 수업을 하든 다 집중을 해야 하든 뭘 하잖아요, 그죠? 네. 준혁쌤부터 대답해 주세요. 우선은 제가 하는 일은 수업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 회의라든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 수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초반에 그냥 열심히 수다를 떱니다.
눈치를 봐요. 애들이 오늘 왔을 때 이 친구가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이 친구 너무 들떴거나 이러면은 딱 눈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너 어디 기분 안 좋니?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 오늘 컨디션 어떻니? 물어보면서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하기도 하고 뭐 남자친구 때문에 뭐라고 하면 남자친구 욕도 가끔 같이 해주기도 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욕을 같이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요즘 좀 주춤한가? 저게 학생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아, 그래요? 네네네. 같이 이렇게 욕하면 한 사람 욕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저를 때려보신 것 같은 짓을. 아니에요. 전혀. 그러면 욕해주시면 제가 들어볼게요. 아니요,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른생활 어린이기 때문에. 하나 들려주세요. 네. 다음 쌤은 남궁은 쌤은 어떻게 필살기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수업을 주로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네. 방송이 처음이라 네.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친구들한테는 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재미있고 어쨌든 코드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친구들하고 코드를 맞추려고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장인상. 네, 장인상. 네. 죄송합니다. 장인상.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중등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수업 오거든요. 집중시키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그 한 가지는 화장실 간다고 해라. 그 아이들이 떠들면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지가 아니라 제 수업이 재미없어서 떠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업 재미없어 나간다면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 와라. 그래서 저는 아무 때나 손도 들지 말고 화장실을 가라고 하기 시작한 지 한 10여 년 됐어요. 그 전부터.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도 제일 어려운 것이 수업 시간에 나가는 거, 말없이 나가는 건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교권, 교수 학습권이라고 하는데 교권하고 학생인권 따지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수업이 좀 부담스럽거나 하면 화장실 간다고 나가는 건 공권이잖아요. 말 일이 말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잠시 그 문 여는 동안에 열어놓으면 그냥 나가고 그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짝 했다가 다시 집중이 되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그나마 집중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되게 고등학교에서 꿈꾸는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요. 좀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을 안 보내주시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시험쌤. 아, 네.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일화가 있는데 제가 사실 좀 나이가 모르겠어요. 나이가 그 결혼 정년기인지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결혼 언제 합니까? 결혼 언제 하니? 뭐 결혼 언제 해요?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어른들이 주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면 저는 좀 탁 오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질문의 취지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해야지 않겠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저한테 선생님 결혼 언제 해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 막 이래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이 친구들이 정말로 내가 결혼해서 정말 좋은 모습 이걸 보고 싶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들을 볼 때마다 순수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오히려 더 질문해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달걀하게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중학생? 네네. 네, 그래서 중2병이 요즘 있잖아요. 네네. 중2병을 문서 체험하시는데도 대단하세요. 예전보다 중2병이 덜해져서 그럴까요? 아,
중2병요? 네. 혹시 그 취지 질문의 요지가 뭐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중2가 많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요새 선생님이 되게 재밌고 이렇게 하신데 사실 힘든 점도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네네. 중2병 아이들을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가. 사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 중2 친구 조금 생겼어요. 작년에 비해. 작년에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생겼는데 괜히 찔리셨어요 지금? 중2병이라고 하면 중2병일 수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친구들이 중2병이 왜 생겼냐 생각해봤을 때 아무래도 사회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친구 관계라든가 그 밖에 이성의 관심 보이는 게 초반이라서 어설프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을 들어주고 그랬냐 그렇게 해야지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더 솔직하게 말해주고 뭐 남자친구 헤어졌을 때도 쌤 헤어졌어요. 아유 잘했어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오히려 더 솔직해서 좋은 것 같아요. 주로 연애군요, 연애. 그죠? 그렇죠. 아니, 지금 댓글들이 걸리고 있는데. 아직, 네. 네. 그,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앞에 인기쟁이 선생님들 3분 계신데. 아직 공식 질문 2분 대답 안 해주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해요. 네. 남궁은석 선생님은 그 청소년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까 여기 장윤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학교 와서 아이들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라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되게 막 멋있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연애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런 막 이렇게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또 만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막 중2병 지나가고 또 다시 누구는 중2가 되고 한참 그러는 이제 청소년 아이들하고 살고 있어요, 한 집에. 그러다 보니까 그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 이제는 정말 모두가 내 자식 같은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또 넘어가면 어떤 마음으로 이 청소년들이 봐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어쨌든 여전히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중2 같지는 않겠지만 5학년, 6학년쯤 되면 그래서 이제 그 2, 3학년, 1, 2학년 딸 이뻐하는 아빠들이 많이 있죠. 그때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막상 닥치면 뭐라고 하냐면 교사는 의사다. 그 중2, 사춘기 들어간 학생들은 환자다. 감기 환자한테 기침 감기 환자한테 기침하지 말라고 의사가 말하냐. 그래서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같이 들어줘야 되는 게 교사다. 필요한 존재가 학생을 도와주는 게 교사지 교사가 학생을 도와줄 수는 없지 않느냐. 부모들하고 상담할 때도 그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제가 이제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었어요. 꼭 그때 우리 집이 이제 폭삭 망하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주변에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친구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이나 이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왜냐면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중2란 이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얘가 문제 학생으로 접근하고 힘들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가 아프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한 몇십 분만 지나면 금방 웃고 깜빡이잖아요. 그게 그 시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하면 옛날 나를 생각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 거다. 서로 도움이 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되게 열면에서 묻어나오는 답변이라 엄숙해진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선생님들 시청자가 있으면 잘 들으세요. 꿀팁이에요 여기. 교사분을 위한 방송이군요. 네, 오늘은 교사분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다양하신 선생님이 모이셨어요. 청소년들과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지금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셔서 연륜이 생기신 되게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채널 고정을 하시고 꼭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저 낯선 분들이 계속 시청자로 들어오고 계신데 제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김준임님, 신혜원님, 고순님, 박요셉님 이렇게 시청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청소년의 일화나 사례나 이런 건 뭐가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들의 이름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좋든 나쁘든 가장 기억에 남는 청소년의 일화를 들려주셨으면 해요. 네, 준혁쌤부터. 아, 네. 진짜 이 질문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청소년들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뭐 가장 뭐하다 한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문득 떠올랐던 건 뭐냐면 제가 고향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취하면서 뭐 집도 옮기고 하는데 거기서 저 혼자 낑낑하고 다 옮길 줄 알았는데 아유 그걸 어찌 알고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20살 돼가지고 차를 몰고 와가지고 걔가 뭐 다 옮겨주고 같이 다 헌집이었는데 다 닦고 화장 청소 다 해주고 난리를 그렇게 너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화가 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일화가 떠오릅니다.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특별해요. 네, 옛 제자가 갑자기 훌쩍 커가지고 오면 징그럽지 않나요? 네, 갑자기 머리 염색이 확 바뀌어버려서 올 때마다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검정색일 때 굉장히 귀엽고 했는데 20살 됐다고 갑자기 싹 되니까 되게 성인 티를 낸다는 것도 있는데 귀여워요. 귀엽고 그 밖에도 그런 친구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들도 같이 발그락 다녔던 친구들도 같이 와가지고 막 도와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남궁 선생님. 저도 이제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딱히 누구를 얘기를 할까 좀 이렇게 또 얘기를 또 누구라고 딱 찍어서 얘기도 하기도 뭐한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근데 그냥 늘 마음속에 좀 이렇게 애잔하게 남아있는 친구들은 있거든요. 출가를 잠시 하셔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국밥 한 그릇 먹고 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약속하고 네 그랬던 친구들, 그리고 또 잠시 사회와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그 안에서 저하고 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정말 그 다음에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했던 친구들, 그 외에도 뭐 여러 친구들이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원래 무소식, 이소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고, 잘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잘 돼서란 말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삶을 좀 즐기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연락 한 번씩 드리세요. 연락해. 방송을 했잖아. 사준다고 하고. 사준다고 하고 계신가요? 특히 외제차 이런 거 사준다고. 큰 약속을 해서 무소식일 수도 있어요. 아니, 안 사줘도 돼. 그냥 와. 네, 다음은 장윤성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초임지에서 학생 둘을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데서 하숙비가 지금 들어가는 할 수가 있거든요. 자취해가면서 두세 달 아마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애를 둘하고 같이 생활하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와서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그때 이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일 갔냐면 그 자라난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성인이 되어 사람은 죽이지 않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 살인하는 경우를 보면 아무리 화가 나도 살인하는 경우 보면 정신이상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증오 같은 거죠. 네, 그런 건데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지금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두 친구가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하고 동생인데 2살 차이였어요. 6학년하고 4학년이었었는데 형이 이제 이렇게 어떤 도시에서 이제 조폭 그런 그쪽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땅 같은 거 뺏고는 그런 세력 싸움 그 다툼 속에 있다가 이제 겨울에 비닐하우스 그쪽에서 연탄가스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해서 그 뒤로 동생을 자살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80몇 년도에 가르친 애들이니까 나이가 좀 한 50 가까이 이제 됐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변에서도 야, 너 맞아 그렇잖아요. 교사가 선생이 학생들한테 했을 때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거든요. 그 부모나 교사나 똑같아요. 내가 가르친 아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폭 등등 뭐 하더라도 그래도 다행이란 이렇게 혼자 위안을 삼는 거죠. 잘 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때 내가 옆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 혼자 자기를 사실 그게 제일 큰 범죄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쁜데 자기 자신 죽이는 건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기억에 남고 가장 게 아프고 한 그 제자가 그 둘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 나쁜 게 그 웃으면서 시작한 걸 다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요. 네, 괜찮아요. 어디서 쉽게 들어볼 수도 없는 새로운 일이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네, 그 앞으로 혹시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선생님으로서, 그, 앞으로 어떻게.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네네.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 많아요. 범, 우수리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범 인생이다 표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잘했고 그래서 혼자 내가 하고 싶은 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말하면 그 자식 부양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벗었고 아내도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한테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 것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퇴직하면서 내 개인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이슬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저 혼자 자기 좋은 대로 다 해갖고 살아놓고 뭐 지금도 또 그 같은 소리를 또 온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여기서 분산해서 한 50년, 60년이 살다 보니까 그만두고 나서 아까 지금 저 교사 스승 얘기고 제자들 얘기 나오는데 다 아파해요 지금은. 교사들도 아파.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도 엄청 많이 아파해요. 제 딸도 선생이긴 한데 많이 아파합니다.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프면 아이는 좀 편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애가 아프면 엄마는 몸은 편해봤잖아요. 마음만 아파야 하고. 그렇죠. 근데 몸과 마음이 아이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얘기 들으면 또 교사들도 아프고 다 아파해요. 그래서 그래 이게 역할이 끝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앞으로 남는 것은 이제 그 젊은 선생님들 맞으면 젊으니까 아이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너무 속상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기침하는 거니까 기침 소리 들어주고 하면서 잘 해보자. 학생들한테는 또 마찬가지죠. 한 5분, 10분 좀 있다가 한번 얘기해보자, 기다려보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멋지다. 되게 멋있으신 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감동하신다. 감동하셔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좀 아까 뭐 그 젊은 교사분들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마음에 이어서 저 젊은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저는 그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번에 지향하는 바는 계속 장난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얘들아 행복하자. 행복하자. 지금서 표정이 안 행복한데? 저 되게 행복합니다.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면은 참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유독 또 활동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이 충분히 자기가 할 일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걸 조율할 수 있는데 그 조율을 하기보다는 그냥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의견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좀 한두 명이서 너무나도 너무 의욕이 센지라 그것만 하려고 일쪽 부분만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이 막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그런 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점점 안 나오게 되고 단톡방도 점점 말이 없고 부담으로 느껴지고 뭐 단톡방에는 뭐 밥 좀 먹었니 그런 얘기보다는 뭐 언제 오니 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지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함께 하고 있던 양옆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로 우리가 다 같이 소중하고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다 같이 관계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엔 친구들한테 얘들아 너무 뭐 열심히 하지 말자. 가끔은 좀 놀기도 하고 그러자 하면서 뭐 그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지향하는 바예요. 열심히 노는 것처럼 행복하게. 저 말하면 되나요? 네. 저는 요즘 이렇게 졸업한 친구들을 이렇게 몇몇 이렇게 만나면서 좀 또 다른 생각들을 또 하게 됐어요. 그냥 예전에는 막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을 만들고 싶고 세상을 막 확 변혁시키는 막 변혁가도 만들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졸업생 아이들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누구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일찌감치 사회에 나가서 또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산업 전선에서 뛰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 학업 다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또 배달 일 같은 것들을 하면서 또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도 하고 뭐 여러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작은 군산이라는 도시 안에서 이제는 같은 살아가는 주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이 작은 지역 안에 그냥 제가 좀 더 먼저 산 선배로서 또 같이 사는 우리 지역 주민들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서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지금 또 만나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옆에 그냥 같이 있었던 한 사람, 네,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멋지네요. 되게 명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위한 방송인 것 같기도 해요. 감독 우리가 받잖아요. 특히 선생님이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으로서 김수현 청소년 기자에게 미안해지는 순간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목표지향적으로 살 거예요. 좀 듣고 느끼시는 게 전혀 없어요. 네. 저는 지금이 노는 건데요? 네. 재밌지 않나요? 네. 제 자치기구 대표인데요. 네.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방송 끝난 거예요. 전 대표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을 텐데,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 학창시절 때 기억나는 선생님을 딱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계기나 아니면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한 번도 잘할 때 청소년기 때는 없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들한테 마찬가지고 나를 봐라. 102만 생명이다.
제가 인기가 그 초등학교 때는 더 많았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네, 운동회 네. 그 달리기를 하잖아요. 8등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줄을 설 때 꼭 내 옆에 서려고. 8등을 안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못하는 것도 남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구나. 그렇게 자랐는데 중3 학년 고등학교 지금 같은 경우는 달리기를 해보면 그때 전교에서 1등 갔던 애가 거의 지금 옛날쯤 되면 대부분 사가가지고 빨리 못 달리거든 저만큼. 그래서 지금 거의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사도 혹시 아까 제가 여러분 망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 별로 안 예뻐했어요. 예뻐하지 않았는데 군대 가서 제대할 무렵쯤 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계기도 없었어요. 뭐 문득 지나가는데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 아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봤어요. 그래서 이래서 결혼도 하고 그 아이도 낳고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자녀들도 컸는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결혼할 때 애가 이뻐 보일 때 그게 때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다녔으니까 대학도 가지 마라 못 보내 어쩌다니까 뻔하잖아요.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그 시기에 뭐 했을지 그런 과정 속에서 등록금 갖다가 까먹고 이제 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등록금도 못 냈었어요. 고3 때. 담임선생님이 대신 내줬습니다. 내주고 졸업할 때 그럼 갚으려고 했는데 그럼 또 이렇게 도박해갖고 잃었어요. 그 졸업비 이렇게 다 포함해서 몽땅 잃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 덕분에 졸업을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갖냐면 모든 사람한테 한두 분 정도 마음속에 고마운 분은 있겠죠. 있을 거고. 근데 한두 분 있다 한다면 그렇지 않은 선생님 수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저 선생님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교사 같은 다음에는 그런 선생님은 두지 말자. 손가락질 받거나 나중에 길을 가다가 제가 내 제자 같은데 그 사람이 고개 획 돌리고 가는 적어도 그런 선생은 두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서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선생님이 저한테도 있었고 또 모든 사람한테 적어도 나쁜 기억하지 말고 좋은 선생님 기억하면서 따랐으면 하는 그렇죠. 네, 다음은 남궁 선생님. 예, 저는 되게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선생님들한테 많이 지지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되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못했고 근데 이제 저 어린 시절 초중 고등학교 그 시절에 굉장히 좀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가정적으로. 그래서 근데 되게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 얘기를 어떤 누구한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창피하다고도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회 시스템이 지금처럼 뭐가 이렇게 좀 잘 우리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내면서 나중에는 그게 제 잘못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라는 걸 좀 되게 늦게 알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런 한참 그 또래 친구들이 좀 혹시 힘들어하고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옆에 같이 서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카운셀러라든지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자리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항상.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되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지지해 주셨던 그런 선생님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준혁 쌤. 저는 사실 간단하게 이 일을 하게 된 게 어렸을 때 너무 어른들의 말을 악착같이 믿어서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이제 일단 진로보다는 공부 먼저 열심히 해놓으면은
선택권이 선택권이 넓혀지니까 거기서 선택하면 된다라는 말 때문에 진짜로 엄청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공부를 했었는데 뭐 수능 그렇게 잘 본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 수능 끝나고 전공이라든가 학교를 선택하게 될 시점이 왔을 때 모든 학교와 모든 전공을 한번 싹 훑어봤는데 그거를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 날이 있어서 정말 막막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저 하고 싶은 것들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살 수 있네? 또 이런 힘을 얻게 돼가지고 지금 친구들한테도 지금 당장에 물론 공부도 중요한 만큼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느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고요. 그러면서 아까 스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저는 조금 스승 무조건 선생님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저는 알바했을 때 사장님이었어요. 카페 사장님. 되게 사장님께서 저가 그때 마침 휴학을 했었는데 뭐 한 학기를 대학교 한 학기를 놔두고 휴학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그래도 돈이라도 좀 벌어보자고 해가지고 알바를 했는데 그 카페에서 사장님께서 보통 같으면은 그 알바생이 하루라도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저는 그때 뭐 한 달에 뭐 격주로 못 나오면 안 되냐, 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타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냐,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저는 알바를 격주로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매번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오늘은 이번에 어디 갔다 왔어요? 이번에 뭐 했어요? 하면서 되게 그분이 한 40대시거든요. 40대셨는데 그런 한 20대 중반 때 저의 모습을 더 제가 느꼈던 모습들, 이야기들 들으면서 되게 경청해 주시고 더 궁금해 주시고 또 더군다나 일을 하면서 화장실 같은 거는 안 시키셨어요. 되게 저도 되게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냐라는 게 말씀해 주시면서 했을 때마다 정말 이분은 정말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대한다라는 그런 걸 느껴서 참 스승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스승들이 참 많아요. 제가 또 스승 얘기하려고 1시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봐 나중에 책을 낼게요.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면 잠깐 읽고 갈게요. 권선주 청소년께서 수영이 짱 귀엽다. 한 번 더 인사해주세요. 네. 임승기님하고 고건주님께서 이모티콘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해요. 선생님들 방송 나오고 있어요. 박성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철 선생님, 아까 우리가 교사분을 위한 방송이라 했는데 교사분이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처음부터 안 보셨다면 처음부터 보세요. 같은 학교 다니는 제자입니다. 그렇구나. 처음부터 보시라고 하십니다. 이영철 선생님. 처음부터 봐주세요. 네, 이제 좀 슬슬 마무리할 때가 돼가고 있어요. 네, 저희 1시간이나 있어요. 네. 왜 1시간 넘어가면 한 명 보더라고. 마무리 좀 해야겠네요. 네,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끝났는데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항상 할 때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승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을 없애자. 스승의 날이 무슨 의미냐? 근데 어떤 기념일을 정할 때 가장 약자의 날부터 정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어린이날이 먼저 정해지고 22년도에 방경환 선생님이 시작하기에 하면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날 56년 갖고 스승날 58년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58년도에 스승의 날이 처음 시작한 건 스승의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청도에 있는 그 강경여고 학생들이 선생님들 기회를 자기들이 자체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면서 아픈 선생님 찾아뵙기도 하고 기념행사를 강경여 학생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걸 보고 괜찮네 해가지고 충남 적특장사에 시작을 하고, 그걸 보고 이제 3년 뒤에서
이제 대한적십사사에서 스승의 날이라는 그런 기념 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가 쭉 진행이 되다가 1973년, 71년 네.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정하면서 국민교육원장을 하면서 그걸 대신한 스승날이 뭐 필요 있냐. 스승날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는데 못하게 한 이유가 좀 그렇죠. 치맛바람도 있고 등등 해서 우리 문제가 많다 해서 이제 없앴어요. 없애고 1983년도에 새로 이제 모든 기념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 83년도 시작해서 몇 년 동안은. 근데 그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과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고등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내신 성적 등등 억지고 오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사들이 스승의 날 자체를 이렇게 신문이나 언론에 나올 때마다 자괴감에 빠질 정도로 오히려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것만 못한. 그래서 예를 들어 스승의 날 요새 누가 학생들한테 카네이션 꽃단송이 강제로 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받는 거, 물 한 잔 받는 것도 뇌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뇌물과 선물을 구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할까 말까 할 정도 같으면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뭐라고 하냐면 5월 1일 날 노동절 날 같이 하거나 하면 이제 어쨌든 교사도 노동자니까 학생들도 근로자니까 의미만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저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하라고 그러니까 스승님을 하는데 제발 다른 분들이 그냥 그런 날 없어도 되잖아요. 부모님 생신의 날 기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념은 부모들은 다 자식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들한테. 네. 처럼 혹시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으면 편지를 쓰든 전화 한 통 하든 그걸로 나라에서 알아서 가서 뭐 하지 마라 하라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건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선물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지금 청원여찰 소리까지 나와요. 스승의 날에 이렇게 도저히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죠.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는 그런 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문제인데 그게 이제 만에 한두 분 때문에 모든 선생님이 다 같이 매도당한다는 것이 속상하다는 게 문제죠. 어쨌든 아마 한 2, 3년 안에 이런 문제도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교사였던 사람이고 아직도 교사이거든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의 날 저희들도 반성 많이 하고 스승으로 기억 남을 수 있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 다들 하고 있습니다. 네. 양호건석 선생님. 네,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승의 날 특집에 여기 나올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일반 또 교사의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학교 현장에 같이 있어서 이렇게 사실은 초대를 받은 것 같고요. 여기 장윤상 선생님께서는 저희 큰아이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네, 근데 정말 그때도 정말 아이 특성을 그대로 있는 대로 이해해 주시고 정말 아이를 존중해 주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고 하셨던 거를 제가 아이를 이제까지 키워오면서 그 말씀을 아직까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퇴임하시고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을 제가 만났었구나 되게 감사한 마음이 다시 들었었고요. 학교 현장에서 진짜 그 학생들을 많이 아끼고 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아이들 더 이해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또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좋은 선생님들 많으셔서 학생 여러분들이 뭐 학교 하면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뭐 이런 것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진짜. 그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감사한 선생님께 그냥
요즘 편지는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문자 하나라도 좀 온 정성을 담아서 그 선생님들께 한번 보내주시는 그런 좋은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그락은 사실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 되게 자유롭게 와요. 그만큼이나 이 친구들이 와서 진짜 1시간 있다 가는 친구도 있고, 한 3시간, 4시간, 막 4시간까지 있다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매우 느끼는 거는 아직 내가 이 친구들의 1시간, 3시간, 5시간을 과연 책임져 줄 수 있고, 그만큼의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이 친구하고 함께 교류하고 정말로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재량이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아직 정보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요. 더 청소년들과 많이 속 깊은 얘기 나눌 수 있고, 또 그 친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더 복될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 게 뭘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방송이 끝났는데요. 네네. 되게 명언집 하나를 재미있게 읽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네네. 네. 앞으로도 많은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의미 있는 방송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트가 괜찮아요? 아파서 그래요. 네, 아파가지고 잡생각이 안 나가지고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항상 네네. 마지막에 안녕 손을 흔들면서 끝내는데 네네. 다 같이 안녕 하면서 끝내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친구가 방송 끝 때까지. 네. 잠시만요. 네, 아니, 계속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마이크 핀대로 좀 하던데.